1000명 기념 감사 영상이고요. 내 인생의 길잡이 같은 영화? 나의 이 넘치는 매력을 어떻게 안녕하세요. 그래서 나답게 살아가는 윤지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Q&A 영상을 들고 왔어요. 1000명 기념 감사 영상이고요. 제가 오늘 옷을 좀 특별하게 유아틱하게 입어봤는데 보이시나요? 좀 이렇게 해볼게요. 이제 어린이처럼 조금 순수하게 초심으로, 물론 지금도 저는 완전 유튜브 초보지만 늘 항상 이때의 마음가짐을 기억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좀 어린이처럼 입어봤습니다. 귀척이라고 하시면 칭찬으로 알아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잔도 준비해서 오늘은 좀 이렇게 귀엽죠? PPL 아니고요. PPL 받고 싶습니다. 제가 어차피 이 영상은 제 구독자분들만 보실 것 같기 때문에 좀 TMI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최대한 많이 하고 또 저에 대해 많이 알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Q&A를 받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댓글 때문에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저는 사실 댓글 한 5개만 달려도 정말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댓글 하나하나 너무 깊이 있는 질문들이랑 의미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행을 해볼게요. 이거 오늘 다 찍을 수 있을까? 제가 카메라 세팅하느라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나눠서 찍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어요. 이거 기억하시죠? 읽으란 말이야. 이렇게 나사리 산문삼답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재혁님께서 인생 영화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인생 영화를 질문을 받았는데 좋아하는 영화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제가 기억력이 별로 좋은 편이 아니어서 좋아하는 영화, 정말 좋았던 영화, 그리고 내가 자주 보는 영화는 메모장에 써놓거든요. 그래서 그 적어놓은 영화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인생 영화로 말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인생 영화가 뭘까를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있어 인생 영화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인생을 바꿔줄 만한 자극이나 좋은 영향을 주었던 그런 영화? 내 인생의 좋은 방향성을 잡아주는 그런 길잡이 같은 영화?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골랐을 때 제가 고른 거는 플립이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 보이시죠? 이 영화는 제가 넷플릭스에서 우연히 한번 보고 완전 반해가지고 저녁에 신랑 데리고도 한 번 더 본, 하루에 2번 본 영화예요. 그리고 남편도 인생 영화로 등극한 영화죠. 혹시 안 보신 분들 있으면 꼭 빨리 한번 봐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영화를 보통 첫사랑 영화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영화처럼 별로 안 느껴졌고, 여기에 여자 주인공이랑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꼬마 아이예요. 근데 한 초등학생? 중학생?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인가의 그런 성장 과정도 함께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그 여자 주인공 꼬마 아이가 살아가는 방식이 제가 살아가는 방식과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더 공감과 감동을 받았던 영화인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자기의 색깔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의 고유성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영화? 그런 영화예요.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의 각각의 가족들의 분위기도 나오거든요. 거기서 보면 인생에 대한 가치관, 가족마다 어렸을 때 부모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각각이 부모님이나 가정으로부터 받는 인생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가치관이 비교해서까지는 아닌데 두 가정 다 나오는데, 저희는 그 여자 주인공의 가정처럼 신랑이랑 같이 보면서 우리도 아이를 키울 때 이런 가정 분위기를 만들자, 이런 아이로 자라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 꼭 추천드리고, 좋아하는 영화 리스트는 많은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추천을 드릴게요. 윤지영님께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전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올해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스페인에 있는 순례길 걷기가 계획이 되어 있었고 비행기랑 다 끊어놨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가 됐었어요. 사실 올해 못 가면 아마 10년, 15년 뒤에나 갈까 말까 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대신에 제가 제주도 올레길을 걷고 왔거든요. 근데 제주도 올레길도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도 산티아고 순례길에 언젠가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할 수 있을까요? 요즘 하는 고민은 어떤 것인가요? 요즘 하는 고민은 제가 유튜브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해야 좋을지, 어떻게 운영해야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운영을 하고 또 많은 분들께 좋은 영향을 드릴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영상에서는 저의 성격이나 모습이 굉장히 차분하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약간 또라이 소리를 좀 듣거든요. 라이브를 그때 했을 때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래도 뭔가 대화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나마 영상 찍을 때보다는 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좀 좋았거든요. 그동안은 저의 매력을 정말 많이 살리지 못했지만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지, 나의 이 넘치는 매력을 어떻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비님의 MBTI 유형이 궁금해요. 제가 MBTI를 안 해봤었는데 구독자분들께서 가끔씩 질문이 올라와가지고 한번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ENFP, INFP, MFP라고 하나요? 그게 나왔는데 제가 한 번 더 해보고 정확하게 똑같은 게 나오는지 다시 한번 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저도 첫 회사 퇴직이 정말 힘들었는데 퇴사를 결정하고 가장 힘이 된 한마디. 예를 들면 남편이 내가 너 먹여 살릴게 이런 거. 저는 퇴사를 결정할 때 남편이 저에게 먹여 살린다? 비슷한 말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힘이 된 건 아니고 저라는 사람은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제 선택에 대한 확신이 섰을 때 선택하는 편이고 그 선택에는 다른 사람들의 말은 참고만 할 뿐 결국에는 제가 마음이 쓸 때까지 그때를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퇴사를 결정하고 가장 힘이 된 한마디이자 제가 지금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한마디는 선택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말을 모아둔 글귀에서 찾아냈고 어쨌든 내가 퇴사를 선택을 하든 회사를 다니지 않기로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을 무조건 옳게 만드는 거를 내가 증명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장김치 브이로그 카메라 뭐 쓰냐고 물어보셨는데 김장김치 브이로그는 고프로를 썼어요. 고프로 5인가? 근데 엄청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잘 나왔나요? 요즘은 고프로를 안 써요. 처박아 두고 있는데 요즘은 아이폰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영상들은 아이폰으로 찍은 게 많아요. 앞으로 어떤 영상을 주로 올리실 건지 사실 퇴사 주제가 넓지만 콘텐츠로 만들기엔 한정되어 있어서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만들지 궁금하네요. 제가 콘텐츠를 엄청나게 미리 생각해두고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순간순간 콘텐츠에 대한 아이디어가 정말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때그때 생각나면은 적어뒀다가 영상을 촬영을 해야겠다 하는 날 모아뒀던 걸 보면서 어떤 걸로 하지? 라고 살펴보고 주로 찍는 편이거든요. 제 채널 주제가 퇴사 후 나답게 살아가는 이야기인데 퇴사랑 우울증 관련된 콘텐츠가 그동안 주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콘텐츠는 가져가긴 가져갈 건데 이제는 정말 채널명 그대로 나답게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거고 제가 퇴사를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의 새로운 방식들을 담아내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썼던 버킷리스트가 있을까요? 어쩌면 퇴사 리스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 제가 퇴사를 생각하면서 했던 리스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는 산티아고 순례길. 제 인생의 정말 가장 큰 프로젝트였고 올해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게 잘 안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계절이 지나감을 느끼기였어요. 그래서 주말에 틈틈이 여행하고 그 다음에 저희 캠핑도 하잖아요. 그래서 캠핑도 자주 다니고 가을에는 단풍놀이 가고 내장산 이런 데로 그리고 여름에는 양양이나 제주도로 서핑 가고 봄에는 막 경주에 벚꽃놀이 가고 또 페스티벌도 가고 겨울엔 스키장 다니고 이런 것들 계절이 지나가는 것들을 오롯이 느껴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낮에 카페 가서 책 읽는 거. 이거는 정말 모든 회사원들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낮에 자전거 타기. 그러니까 항상 뭔가 낮에 이런 게 들어봤어요. 퇴근하면 항상 밤이니까 저녁이니까 낮에 카페 가보기, 낮에 책 읽어보기, 낮에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영상을 좀 나눠서 찍게 될 것 같거든요. 더 재밌을 거예요.